당뇨 앓으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면 아무래도 혈당 조절을 어떻게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겠죠. 특히 외식을 하거나 가족, 친구들과 식사를 할 때 따로 음식을 조절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당뇨이신 분이 신장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걸 보니 신장 건강까지 챙겨야 되나 생각하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너무 제한적이라 점점 식사 시간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혈당 조절이 잘 되는 몸으로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허벅지를 한번 만져보세요. 바로 이 허벅지에 혈당 조절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 웬 허벅지 타령이냐 하실 수도 있어요. 혈당 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근육, 그 중에서도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신의 근육량이 많아야 하는데 온몸의 근육의 3분의 2 이상이 바로 허벅지에 모여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허벅지는 섭취한 포도당의 70% 정도를 소모합니다. 실제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30에서 79세 성인 약 32만 명을 대상으로 허벅지 둘레와 당뇨병 유병률의 관련성을 분석했더니 허벅지 둘레가 두꺼울수록 당뇨병 위험도가 낮았습니다. 남성의 경우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이면 43cm 미만인 사람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4배 낮았고, 반면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남자는 8.3%, 여자는 9.6%씩 증가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줄자를 가지고 내 허벅지 둘레를 지금 바로 한번 재보시겠어요? 남성의 경우 허벅지 둘레가 43cm 미만인 경우는 둘레가 60cm 이상인 남성에 비해서 당뇨에 걸릴 확률이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허벅지 둘레가 43cm 미만인 경우 허벅지 둘레가 57cm인 여성에 비해서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5.4배, 거의 6배 높았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이 바로 근육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당뇨는 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내 혈액 속에 남아있다가 소변으로 배출되는 병이 당뇨잖아요. 당을 에너지로 쓰도록 분해해서 내 몸속의 장기 조직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하는 역할인데, 인슐린이 가장 마지막에 당을 보내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그러므로 근육을 키우면 근육세포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 남는 포도당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위든지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높아지지 않는 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급적이며 허벅지 근육량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허벅지 근육은 엉덩이 근육과 함께 내 몸에서 가장 큰 근육에 속합니다. 내 몸 전체 근육의 30%를 차지하고 섭취한 포도당의 70% 정도를 여기에서 소모하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클수록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고 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가 굵을수록 식후 혈당량의 증가폭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산소 운동을 한 후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시속 5km 이상의 빠르기로 20에서 40분 걷기를 권장합니다. 이후에는 스쿼트나 레그 프레스를 10에서 20분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 스쿼트는 일주일에 4에서 7회, 10분에서 20분, 레그 프레스도 일주일에 4에서 7회, 10에서 20분 정도 하는 게 적당하며 계단을 수시로 오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맨몸으로 하는 스쿼트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나 도구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첫 번째, 다리를 일단 어깨 넓이로 벌리세요. 두 번째, 팔은 앞으로 벌리거나 팔짱을 끼고, 세 번째, 무릎을 60도에서 90도 정도 구부렸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스쿼트 운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벽에 등을 대고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벽에 등을 대고 서가지고 첫 번째, 벽으로부터 발을 한 30cm 정도 앞에 놓고, 두 번째, 양다리를 골반 넓이만큼 벌립니다. 세 번째, 그리고 60도에서 90도까지 무릎을 굽히면서 천천히 앉아있으면
굉장히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버틴 후에 다시 처음 자세로 되돌아갑니다. 이 동작을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시는 것을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고 하루에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하시면 허벅지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운동으로는 자전거 타기가 좋습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돌리면서 하체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 이완되기 때문에 근육의 굵기가 굵어집니다. 실내 자전거를 탈 때는 발을 가장 아래에 뒀을 때 무릎이 10에서 15도로 살짝 굽혀지도록 안장 높이를 조절해야 슬개골 자극이 덜해서 무릎에 부담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는 스태퍼가 좋습니다. 스태퍼는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허리 근육을 사용하면서 하체를 집중적으로 단련하는데 좋은 운동기구입니다. 특히 대퇴사두근, 대둔근, 종아리 근육 강화에 매우 좋습니다. 스태퍼는 손잡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게 있는데 근력이나 관절이 약하다면 하중을 분산시키는 손잡이 달린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근감소증이라고 불리며 주로 30대 이후부터 시작이 되죠. 근감소증은 신체의 노화 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40세부터는 10년마다 약 8에서 10% 감소하고 70대에는 10년 동안 15%나 감소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인 걷기 실천율은 40.2%, 노인 유산소 실천활동 실천율은 28.1%, 노인 근력운동 실천율은 18.3%에 불과하였습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저런 이유로 운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혈당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 중에는 단백질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는 당뇨 환자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최근 노인 의료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노쇠는 나이가 들어서 여러 장기의 기능이 쇠약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노쇠의 주요 원인은 근감소증으로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노쇠 상태가 되면 걷기나 외출하기 등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 상태가 될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7년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분류했으며 우리나라도 2021년 진단코드를 부여해 정식 질병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성인의 1일 단백질 권고 섭취량은 몸무게 60kg 기준으로 하루 최소 72g 정도 채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달걀 10개, 우유 2000ml 또는 소고기 300g 등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죠. 반면 국내 65세 이상 여성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12에서 14g, 남성은 16에서 20g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하다면 식사 외에 추가로 단백질 보충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혈당 관리에 허벅지 근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허벅지 근육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더욱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